이강인 선수가 이 아래지역에서 뛸 때는 뭔가 토니 크루스, 모드리치처럼 활약을 또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조금 더 올라가서 뛴다고 하면은 베르나르도 실바나 웨데고르처럼 공을 좀 키 에리어에서 받으면서 직접적인 스루 패스 혹은 슈팅 아니면 어시스트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고, 오른쪽 윙을 뛰게 된다면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크로스로 올리면서 플레이를 만들어가고 1대1 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이강인 선수가 어느 자리에 넣어놔도 본인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하고 감독이 원하는 지시사항에 맞게끔 뛰는 선수다. 어제 경기를 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쿠프 드 프랑스에 출전을 했고요. 이제 리카, 파초, 베랄두가 3백을 만들면서 이강인이랑 파비앙이 약간 이런 식으로 투블록을 세워주면서 약간 미드필더로서 좀 활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전진을 하기보다는 요 위에 서 있는 마율루가 좀 더 전진을 하고, 자그가 오히려 위에 올라가서 많이 뛰면서 뭐 두에랑 둘이 스위칭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흐비차, 그 다음에 하무스가 좀 위쪽 지역에서 플레이를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사실상 이강인의 뭔가 좀 환상적인 플레이라든가 뭐 많은 공격적인 모습을 보기보단 이 가운데서 좀 공을 소유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공이 돌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었던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공을 받았고 패스를 넣어주면서 앞으로 나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두에가 이걸 2대1 패스를 해주면서 이강인 선수가 나가는 상황에서 상대 수비수가 뒤에서 따라오는 상황이었고, 앞에도 수비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강인이 정말 잘하는 히히를 하면서 공을 싹 빼내는 장면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파울을 당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심판도 이제 놀라운 거죠. 심판도 보면서 야 히히 죽인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진짜 이강인 선수가 정말 빠른 선수가 아닌데도 이렇게 상대가 딱 덤빌 때 요 발 보면서 요 각도 딱 만들어내면서 여기서 힘으로 딱 밀고 나가면서 이 공만 싹 빼내는 이 기술이 뭐 마요르카 때도 그렇고 국가대표 때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장면이지만, 이 타이밍이 진짜 예술인 것 같긴 해요. 이 타이밍을 잡아서 이렇게 딱 공만 빼내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걸 진짜 너무 잘하고, 사실상 여기서 이제 발을 밟히면서 좀 굉장히 아파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강인이 이 기술, 요 보시면 히히, 이 기술을 갖췄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도 오른쪽 윙에서 플레이를 하더라도 탈압박을 해내면서 오른쪽 윙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사실상 되게 중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는 척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지고 마율루가 이제 킥을 올렸던 장면이고, 이 장면에서만큼은 마율루가 좀 킥을 잘 때렸어요. 그래서 이 킥 때린 거를 이강인 선수는 차는 척을 하고 세컨볼을 따러 가는 장면이 나왔고, 이 킥이 연결이 됐을 때 세컨볼이 나오는 거를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죠. 이강인 선수가 퍼스터치로 안으로 들고 들어가면서 다음 거에서 이제 슈팅을 때렸는데 아쉽게도 이제 로켓가 나왔던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상대 수비수가 약간 발을 들고 들어오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좀 다치기 싫어서, 이게 뭐 리그왕 경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1부 리그랑 경기도 아니고 3부 리그랑 하던 거다 보니까 좀 다치기 싫어서 살짝 일부러 좀 빨리 차려고 했던 모습이 보여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팅이 좀 많이 빗나갔던 장면이었죠. 이강인 선수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점프하면서 이거 위험하긴 했다, 아쉽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제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이강인이 좀 득점과 관여될 수 있을 법했던 장면 중 하나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었고요. 지금도 이강인 선수가 파비앙이랑 둘이서 아래쪽에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파비안, 이강인, 그리고 뒤에는 리카, 파초, 베랄두가 서주면서 3백을 만들고, 여기 마율루랑 두에가 안으로 들어와 주면서 똑같이 미드필더진에 들어와 있으면서 흐비차, 하무스, 그 다음에 자그가 올라가 있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엔리케가 사실상 이렇게 경기를 가지고 나온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뭐 자그가 이 안에 들어와서 게임을 풀려고 하다 보면은 카운터택을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율루 자체도 좀 더 어린 자원이다 보니까 이 어린 선수들이 내려와서 괜히 경기 운영을 하려다 보면 위험한 장면들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믿을 수 있는 이강인을 요 안에 넣어주면서 좀 플레이메이킹을 가져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에가 벌려있다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타이밍에 자그가 좀 벌려주니까 이강인 선수가 좀 공간이 나자마자 오히려 뛰는 자그를 보고 뒷공간에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자그가 투입이 되었지만 사실상 아무리 볼이 좋게 들어와도 자그가 여기서 막 개인 능력이라든가 1대1을 제치는 능력이 막 하키미만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혀 돌파를 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근데 요렇게 이강인이 내려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적이긴 한 게, 여기서 이제 만약에 마율루가 미리 좀 띄워주면서 이 수비를 끌고 가준다고 하면 이강인은 여기서 반대편에 있는 흡이차를 보면서 전진적인 킥 능력을 넣어줄 수 있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이강인을 요 아래 내려서 써도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느낌이 날 거고, 요 아래쪽에서 이강인이 뛴다라고 하면은 뭐 속도적인 부분이나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따져보면 레전드 약간 피를로 선수, 피를로 같은 선수를 좀 생각나게 하는 느낌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 장면 굉장히 좋았던 장면이죠. 사이드에서 흡이차가 공을 잡았을 때 흡이차가 안으로 파주면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고, 흡이차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때 오랜만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본인의 자리를 비우면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가져갔던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패스가 이강인에게 들어갔고, 이강인 선수가 점프를 하면서 왼발로 딱 컨트롤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 발 뻗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강인이 이거 잡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 옛날에 여러분들 지단이 기가 막힌 퍼스터치 했던 장면처럼 저는 이거 사실 이강인이 잡았다 싶었고 득점을 할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이제 볼이 입 맞으면서 이제 뒤로 샜던 장면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습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강인 선수도 이 기회가 굉장히 좋았던 기회였던 걸 알고, 이번 경기 자체에서 본인이 좀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많이 오는 기회가 아닌데, 심지어 흡이차가 굉장히 잘 봐줬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좀 많이 아쉬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진짜 아깝긴 했어요. 이 장면에서 이제 공을 따내는 장면이 나왔고,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앞으로 쓱 밀고 나가면서 상대방 앞쪽으로 공을 치면서 파울 아니면은 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놨고, 여기서 흡이차가 쭉 나가주니까 이강인 선수가 쫙 감아가지고 뛰어나가는 흡이차에게 연결해주는 장면이 나왔고, 흡이차가 뒤로 빼주면서 결국에 공격이 진행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강인도 올라가는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또다시 박스를 타격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서 흡이차가 한 번 더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강인이 침투해서 들어가는 게 아쉽게도 이강인의 키를 넘어갔고, 근데 이강인이 침투를 해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으로 좁힐 수밖에 없었고 자그가 비는 상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그가 크로스를 다시 올렸지만 아쉽게도 뛰어들어오는 선수들이 없으면서 득점을 하지 못했던 장면이죠. 하무스가 뛰어만 들어갔다면 요 자그의 크로스도 사실 굉장히 좋았던 크로스가 될 뻔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자그 경기를 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안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그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막 자기 셔츠를 잡을 정도로 아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그. 여기서 이제 흡이차가 뒤로 내준 거를 마율로가 찾는데, 사실상 마율로가 너무 높게 차게 되면서 아쉽게도 이제 빗나갔던 장면입니다. 이 친구들,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을 보면 3부 리그다 보니까 막 크게 아쉬워하지 않거든요. 마율루랑 자그만큼은 엄청 아쉬워하는 게 눈에서도 보이고, 또 우리의 파비앙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죠. 왜 나한테 안 주냐, 나한테 공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후반전에 그리고 하킴이랑 누누 멘데스가 바로 교체돼서 나왔죠. 그러면서 확실히 PSG의 경기력이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키미가 들어오면서 이강인이 오른쪽 윙에도 좀 자주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하키미가 들어오면 자연스러운 스위칭만이 일어나죠. 두회가 다시 벌리면서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공을 가져가는 장면이 나왔고, 이강인에게 요런 장면이 나온다 하면은 무조건 침투해서 들어가야죠. 음바페도 이거 굉장히 즐겨하고 바르콜라도 요즘 이거 굉장히 즐겨하는데, 흡이차가 이렇게 뛰어들어가다 보니까 상대가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이강인이 이거를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역이용을 해서 누누 멘데스에게 완벽한 킥을 이어줬고, 누누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연결해줬던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개인기를 부리다가 아쉽게 득점을 가져가지 못했던 마율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면이 나왔던 게, 이제 하킴이 들어오면서 두의 이강인 하키미의 기가 막힌 이제 삼각형 플레이가 나왔었죠. 패스가 들어갔을 때 이강인에게 공이 들어오고, 이강인이 싹 공 빼주면서 또다시 하프스페이스 침투해주고, 하프스페이스 침투해주니까 하키미가 또다시 연결해주면서 이 삼각형 트리오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게 나왔던 장면이죠. 주로 이 트리오의 장면에 덴벨레가 합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강인과 하키미가 공을 굉장히 잘 주고받으면서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갔고, 여기서 결국 이강인에게, 두에게 볼을 주고 다시 이강인에게 볼이 나올 때 하키미가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가져가는 장면이 나오고, 요 상황에서 사실상 이거를 인사이드 패스로 뛰어들어간 하키미를 보고 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이강인이 또 기가 막히 자로잰 듯한 패스를 넣어주면서 코너킥을 얻어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강인이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장면에서 많이 관여를 하면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많이 안 나왔었어요. 왜냐면 엔리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린 친구들도 많이 뛰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를 조금 더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팀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 연결고리 역할을 시켰고,
있었고 그 연결고리 역할에서 이강인 선수가 좀 굉장히 수행을 잘해줬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자료를 이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우측 쪽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섰던 걸 볼 수가 있고 비교적 높은 위치보다는 좀 많이 아랫지역에서 공을 받아준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오랜만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풀타임을 뛰면서 확실히 터치는 많아집니다. 뭔가 공미를 뛴다거나 오른쪽 윙을 뛸 때보다 터치 숫자가 훨씬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로 이게 막 40대 50대 있는 경우도 많은데 확실히 아래쪽에서 계속 관여해주고 연결해주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터치 수가 이제 100개가 넘어간 걸 볼 수 있었고 아마 PSG-에서 터치한 것 중에 가장 많이 만진 날 중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왜 안정적으로 PSG가 돌아갈 수 있었냐를 따져보면은 이강인 선수가 패스 성공률 95%를 보여주면서 안전하게 이 팀이 조금 아랫지역에서 더 후방 빌드업을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모습 볼 수 있고 비교적 크로스라든가 이런 게 확실히 평상시보다는 좀 적은 모습은 그만큼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았고 그런 환경에 놓이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랬던 걸 볼 수 있어요. 허나 이제 이강인이 이렇게 아래쪽에서 뛸 때 가장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롱패스를 시도할 때 그 롱패스가 단순한 반대 전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침투해서 들어가는 선수들을 보고 굉장히 공격적인 패스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그 공격적인 패스가 들어갈 때 실패 확률이 높을 수 있는데 6개 중에 5개를 성공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강인의 어떻게 보면 이런 공격적인 스루 패스 혹은 로빙 패스가 아랫지역에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정말 엔리케 아래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 정말 멀티플레이어로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프랑스 팬들과 선수들에게 좀 각인시킨 경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강인의 경기를 보고 좀 아쉬워할 수도 있고 이강인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공격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마요르카 때라든가 국가대표에서 뛰는 모습처럼 이런 막 화려한 드리블이 많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왜 이강인을 이렇게 활용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점차 이강인 선수가 닮아가야 되고 이강인 선수가 따라가야 되는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베르나르도 실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모드리치, 토니 크루스가 하는 역할, 웨데고르가 하는 역할, 이런 역할들이죠.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 아랫지역에서 뛸 때는 뭔가 토니 크루스, 모드리치처럼 활약을 또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조금 더 올라가서 뛴다고 하면은 베르나르도 실바나 웨데고르처럼 공을 좀 키 에리어에서 받으면서 직접적인 스루 패스 혹은 슈팅, 아니면 어시스트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고, 오른쪽 윙을 뛰게 된다면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크로스를 올리면서 플레이를 만들어가고 1대1 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이강인 선수가 어느 자리에 넣어놔도 본인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하고 감독이 원하는 지시사항에 맞게끔 뛰는 선수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런 화려한 모습도 좋지만 감독 입장에서, 지도자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선수가 화려할 필요가 없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선수는 화려함을 좀 줄이고 팀이 그 화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에게 연결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할 때가 있고 반대로 이 선수를 조금 더 활용 값어치를 높여서 공격적인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될 때가 있고 그거를 되게 엔리케가 상황에 맞게 로테이션을 잘 돌리면서 이강인 선수를 여러 분야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가 더 많은 경험치를 쌓고 어느 포지션에서 뛰든 좀 더 편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기가 전반전에 비교적으로 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를 반대로 오른쪽 윙으로 잠깐 빼면서 하키미의 언더래핑이라는 게 또 더 살아날 수 있게 또 만드는 걸 보면서 좋은 감독 아래서 다양한 것들을 전술적으로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던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파리 생제르맹이 어제 또 이기면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했고 이제 다가오는 모나코전 굉장히 중요한 리그 경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브레스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들에서 또 이강인이 어떤 자리에 나와서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좀 이제 슬슬 궁금해지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엔리케라는 감독이 꼭 이강인만을 떠나서 다양한 선수들 다양한 자리에 정말 매력적이게 잘 활용하다 보니까 다음 경기에는 이강인에게 또 어떤 롤을 맡길까 좀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과 약속한 대로 이 경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분석을 해봤고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또 새벽에 있는 토트넘 대 리버풀 경기도 여러분들 중계하니까 많이 와주시고 이따 주간 라이브 때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